안녕하세요.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웅입니다. 지난해 초 코로나 확산되기 시작한 이래 자동차 산업도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 산업의 주요 동향과 이슈 그리고 신용도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2020년 자동차 업계 실적 저하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았었는데요. 내수 판매 호조가 어느 정도 완성차 및 부품업체 실적을 뒷받침했고 하반기부터 해외 시장 회복세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는 양호한 수준에서 실적이 방어되었습니다. 현대, 기아 모두 작년 연간 판매량은 2019년 대비 감소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내수에서는 꽤 잘 팔렸고요.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영향이 다소 완화되면서 판매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기까지는 다소 부족하면서 연간으로는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은 양호한 수준이었는데요. 양사 모두 2020년 3분기 중 대규모 품질 비용이 반영되면서 연간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초반대에 그쳤습니다. 다만 제품 믹스 개선, ASP 상승 등으로 매출은 19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2.3% 감소했고 기아는 오히려 1.8%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사는 인센티브 감소, 원가율 개선 등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개선된 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고 풍부한 현금 유동성과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품사들은 일부 신용등급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부품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 유효등급 보유 업체가 18개사이고 이 중 7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해 정기평가 때 부정적 전망이 부여됐었는데요. 부정적 전망이 부여됐던 부품사 중에 5개 업체가 근본 정기평가 시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원시스템과 성화이텍의 경우 부정적 전망이 붙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뚜렷한 영업실적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서 영업실적 개선 지속 여부와 차입부담 완화 수준 등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부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 자동차 산업의 사업 환경 및 신용도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전년의 기저효과,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과 반도체 수급 이슈 등이 영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지난해 낮은 기저와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모두 신차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해 출시한 신차 효과가 올해까지도 이어지면서 양호한 판매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차 대부분이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상위 세단 모델, SUV, 친환경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런 평균 판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차량 판매 중이 늘어나는 것은 인센티브 감소와 원가율 개선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어서 수익성에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과거 채산성이 미흡했던 친환경차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전용 플랫폼을 통해 생산하면서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어 개선된 수익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상황과 반도체 수급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백신 접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재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와는 달리 적절한 통제와 대응 능력 등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경제활동 제재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긴 한데 확산세가 지속되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다시 한번 어렵게 된다면 자동차 수요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상황은 2분기를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분간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부정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 차질이 장기화된다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있어서 자동차 업계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년간 통상적인 판매 보증 충당금 외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품질 비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 3분기 대규모 품질 비용만 아니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매출과 수익성을 달성할 뻔했지만 매년 발생하고 있는 품질 비용이 과연 일회성으로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이벤트가 반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품사의 경우 완성차 판매 실적에 따라 공급 물량 수준과 영업 실적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산업 구조상 결국 자동차 수요 회복이 부품사 영업 실적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동차 수요의 완만한 회복 전망에 따라 부품사 영업 실적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더라도 2019년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업체와 하위 업체 간 실적 회복 수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위 부품사들의 경우 공급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아서 전방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교섭력을 갖추고 있고 거래처가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어서 진출 지역이라든지 수주 차종에 따라 크게 제약받지 않고 수요 회복에 맞춰서 영업 실적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 부품사의 경우 공급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고 교섭력이 열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회복이 되더라도 개선 폭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동안 부품사들 동향과 관련해서 특이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유동성 확보 노력이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거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지만 이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금융 지원 등으로 대형 기업 및 금융기관이 연달아 파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영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부담이 가중될 것을 대비해서 유동성 확보 노력을 연중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2000년대 접어들어서 수차례 겪었던 경제 위기를 통해 일종의 학습 효과가 체득되었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신용도가 우수한 완성차 업체라든지 상위 부품사들은 금융권 크레딧 라인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이전 상황보다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자체 신용도를 바탕으로 직간접 금융시장에서 조달이 쉽지 않은 중소부품사들은 정부의 정책 자금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를 통해 운영자금 위기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노력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유동성 확보 노력이 부채를 활용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차익 규모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부담 요인이긴 합니다. 상위 부품사의 경우 차익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 창출력을 바탕으로 금융비용 커버리지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긴 한데 하위 부품사의 경우 이익 창출력이 미흡하고 차익금이 증가하면서 이자 보상 비율이 1배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 목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영업 환경이 재차 악화될 경우에 부채를 활용해 확보해놓은 유동성이 소진된 이후 늘어난 재무 부담이 더 큰 유동성 위험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업체 위주로 영업 실적 및 재무 위험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 자동차 시장은 크게 친환경 그리고 모빌리티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전기동력차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또 환경 규제 영향으로 2019년 대비 한 45%가량 증가했습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 그룹이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을 GM, 현대기아, 르노니산, 중국의 BYD, BMW, 다임러 등 다수의 업체가 중위권을 형성하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202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5년, 또 북유럽 국가들도 2030년, 또 자동차 강국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2030에서 2040년 중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로드맵에 맞춰서 자동차 업체들도 2025년을 타겟으로 전기차 판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3% 남짓에 불과한데요. 2025년에는 1,40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자동차 시장 규모가 연간 9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 15% 정도로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의 사업 역량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당분간은 내연기관과 전동화 영역에 사업 역량이 적절히 배분되면서 공존하는 사업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또 다른 이슈인데요. 자동차 내연기관에서 전기동력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은 단순 제조업에서 커넥티드, 오토노머스, 쉐어드 일렉트리피케이션의 약자인 케이스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로서 ICT 기업이 대두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발전이 거듭되고 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가 단순히 이동수단을 제조 공급하는 OEM 업체로 되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어떤 주도권 싸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업체별 대응 수준이 결국에는 향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자동차 업계의 전략에 맞춰서 부품사들도 저성장 국면에서의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상위 부품사들이 자금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능력을 갖춘 반면에 중소부품사들은 아직 그러한 대응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진행한 부품사들을 대상으로 약 150여 개 업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업체들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비중은 35% 정도였는데 특히 이제 동력 발생이나 전달 장치에 종사하고 있는 업계는 68% 정도가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을 정도로 전기차 전환 이후에 부품사들의 대응 능력이 향후 신용도를 판가름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1년 반 동안 자동차 산업의 동향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 그리고 향후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코로나19 및 반도체 수급 이슈 이런 불확실한 대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변화해가는 환경 속에서 모쪼록 국내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큰 위기 없이 잘 헤쳐나가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